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가을 무렵부터 유난히 차가워지기 시작하는 신체 부위가 있었으니 손이 시려워 발이 시려워 핫팩 붙이고 수면 양말 신고 별의별 짓 다 해도 차가워진 손발은 전혀 녹질 않는다. 뭐 별일 있겠냐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수족냉증. 자칫 방치했다간 골다공증에 뇌졸중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차가운 손발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손발 건강을 지키는 운동법 그리고 손발을 따뜻하게 만들어준다는 이 음료의 정체는 오늘 이 시간 한의학과 교수 송호섭 내과 전문의 김지은 그리고 방송인 문영미와 함께 손발이 보내는 위험신호 수족냉증에서 탈출하는 비법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네, 찬란한 중년을 위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합니다.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 안녕하세요. 신동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네. 혹시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손발이 차면 마음이 따뜻하다. 아, 반대네요. 네. 손발이 차가워야 마음이 따뜻해요. 네, 손발이 찬 사람은 마음은 따뜻하다 이런 말씀을 네. 어르신들이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그게 반대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손발에 대해서 영국하고 미국에서 실험을 해봤는데요. 네. 손이 따뜻하게 했을 때, 손이 따뜻할 때 타인에게 더 선행을 많이 베푼다는 실험 결과가 있었어요. 아, 손발이 따뜻하면 마음이 따뜻해지나 보다. 그러니까 손발이 따뜻한 사람이 마음이 따뜻하다 이런 맞아.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네. 사실 왜 마트 같은 데 가면은 따뜻한 음료 같은 거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그쵸, 그게 그쵸. 손발이 따뜻할 때 물건도 더 잘 사고 많이 산다 그럽니다. 아, 마음이 그러니까 이게 따뜻해져서. 참 예,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 손발이 불땡이요. 마음만 불땡이가 아니라 이 손발이 뜨끈뜨끈해서 네. 누구하고 악수를 해도 정말 아까 이지연 씨 내가 손 만진 것처럼 그 착해온 사람들 내가 녹여줘 내 손으로. 그러니까요. 이렇게 녹여주는데 심심한데 예. 사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손발이 차가워서 네. 우리들이 얼마나 손해를 보고 사는지 네. 나 오늘 또 그게 또 궁금해요. 난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 오늘 갖고 있으니까 너무 따뜻하고 너무 좋고 어떻든지 오늘 방송 끝날 때까지 요거는 꼭 잡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래도 네. 제가 뭐 실험 결과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지만 손발이 차갑다고 해서 마음이 차가운 건 아니잖아요. 네, 네. 문제는 손발이 차갑다는 겁니다. 네. 오늘 손발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오롯이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손발이 차갑지만 마음이 따뜻한 사람 여기 있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한창 젊었을 때는 네. 정말 손발이 너무 뜨끈뜨끈해가지고 특히 여름에 막 그 불덩어리 같았는데 네. 나이가 드니까 특히 이제 발이 차가워지더라고요. 발 시려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도 예. 이제 밤에는 그 수면 양말을 계속 신고 있어요. 신으세요? 정말. 예. 귀여우시겠어요. 근데 이제 단순히 손발 차가운 게 뭐가 문제냐, 뭐가 크게 대수냐 생각할 수 있지만 손발이 차가우니까 밤에 잠이 안 오고 전기장판 틀어도 그렇죠. 춥고 특히 이제 손발이 막 그 저리는 증상까지도 올 수 있다고 하는데요. 교수님 정말 그런가요? 맞습니다. 수족냉증은 말 그대로 손발이 다른 부위에 비해 훨씬 차가워지는 증상인데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서 생기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족냉증으로 인해 병원을 찾는 분들이 전 인구의 한 12% 정도인데 아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고 지금 진료를 안 받으시는 분 다 포함한다면은 훨씬 큰 수치일 겁니다. 보통 손발이 차다는 것 외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생각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우리 몸 체온이 1도만 내려가도 네. 면역력은 30%나 우와. 낮아지게 돼 있습니다. 와. 몸의 체온이 떨어지고 또 내혈관이 수축될 경우에는 뇌졸중이나 치매 생길 위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네. 제가 들은 얘기로는 이 수족냉증을 그대로 그냥 놔뒀다가는 네. 이게 뭐 피부도 괴사하고 뭐 조직이 괴사해서 잘못하면 진짜 절단해야 되는 아이고. 일이 생기기도 한다는데 그게 진짜 그래요? 네, 맞습니다. 진짜로요? 네. 아이고. 왜냐하면 수족냉증의 원인이 되는 질병들이 생각보다 심각한 질병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특히 이제 당뇨나 말초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악화되면 손끝이나 발끝에 괴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수족냉증 자체는 합병증이 생기지는 않지만 수족냉증이 다른 질병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로 인한 합병증으로 골다공증이 생긴다거나 심장의 혈류량이 저하돼서 뇌졸중 같은 심혈관계 질환에 걸릴 가능성도 높아져요. 네. 따라서 그렇군요. 수족냉증은 원인 파악도 해야 되고 원인 파악을 해서 함께 병원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봐야 하는 증상이에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잠시 후 이제 수족냉증과 손발 저림에 대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모두 이제 해결해 드릴 텐데요. 시청하시다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카카오톡 화면 상단에 있는 돋보기를 눌러서 생방송 오후 1시를 검색하고 친구 추가 후에 질문 내용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도 열려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으니까요. 궁금한 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간에 몇 분을 이제 선별을 해서 그분에 대한 궁금증을 확실하게 정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앞서 수족냉증이 이제 혈액 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네. 생기는 증상이다. 뭐 그런 경우가 많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일단은 얼마나 혈액 순환이 잘 안 되는지, 나는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뭘 보면 아는지 아세요? 뭘 보면 되는지? 어디를 봐야 되나요? 손발. 손톱하고 발톱을 보면 안 돼요. 손톱, 발톱.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여기 나와 있는 출연진들을 포함해서 제작진 그리고 제작진의 가족들까지 포함해서 손톱, 발톱 사진을 준비해 봤거든요. 네. 먼저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1번의 손 사진은 바로 제 겁니다. 제 손이고요. 예쁘십니다. 네, 2번은 PD 아버님의 손발이고 3번은 저희 제작진 PD의 손발이고 네. 4번은 또 다른 PD 아내분의 손발입니다. 5번은 조연출의 손발인데요. 저희 제작진 가족까지 지금 총 출동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혈액순환이 좀 잘 안 된다, 문제가 있다고 이제 판단이 되는 손발톱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교수님. 네, 제가 조금 자세히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신동진 아나운서 손을 보시게 되면 일단 손이 남자 손치고는 아주 이쁘게 예뻐요. 옛날에는 그리고? 더 예뻤는데. 네, 손톱 색깔들 보시게 되면 선홍색을 띄어서 대체적으로 건강하다라는 것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2번 분을 보면 큰 지금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네. 그 3번 분을 보시게 되면 요 선홍색 기억하십시오. 네. 보시다가 요 지금 보면 손톱 색깔 어떻습니까? 어우. 좀 약간 하얗네요. 희끗희끗하시잖아요. 예. 네,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일단 수족냉증이 의심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증상을 맞춰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4번 분 지금 보시게 되면은 4번 분 손 모양 지금 네. 보시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결절이 좀 있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손톱도 사실 희끗희끗한 게 좀 보이시는 경향이 있어서 네. 4번도 수족냉증의 경향이 좀 있으시겠구나. 일단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그래서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보고 있는 지금 3번, 4번 분의 손을 모아서 지금 보여주신 것 같아요. 더 잘 보이시죠? 어우.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여기 좀 근데- 창백한 것들 좀 더 드러나서 보이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모양이 그래도 네. 이쪽 손에서는 말끔하게 지금 그래도 튀어나온 부분들이 없는 걸 보실 겁니다. 네. 근데 요 4번 분 보시게 되면은 손에서 보면 결절들이 이렇게 조금씩 튀어나와 있는 것들이 지금 보이거든요. 네. 네. 그러고 지금 발도 이거 무지외반증이 약간 있기도 하고 지금 나머지 지금 발가락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향해 있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요. 네. 네, 이런 것들이 모양의 변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건데 네. 일단은 지금 말초 순환이 되지 않으신다라고 하면은 손톱에 있어서는 창백한 이런 색깔들 가져오실 수 있으면서 네. 특히 이런 형태가 변하는 퇴행성 변화가 오시게 되는 것들 자체는 내 지금 손발에 혈액순환이 좀 떨어져 있구나 하는 결정적인 또 증거로서 작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특히 지금 조금 손은 사용이 많은 과사용이 의해서 반복적으로 손상이 오시게 돼서 네. 그런 변형이 오게 되면 또 전체적으로 손에 혈액순환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런 분들 실제 수족냉증이 있는지 면밀히 좀 잘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친구들이야 뭐 제일 그냥 부엌에서 맞아요. 종일 맞아요. 그냥 정일하잖아요. 그러다 네. 보면은 이게 뭐
좀 틀릴 수도 맞아요. 있고 좀, 네. 좀 모양이 예쁘 이렇게 변형이 알고 오는 거죠. 예. 예쁠 수가 없죠. 주부들은 곱지가 않아. 저도 뭐 자주 하긴 합니다만. 근데 아까 그 3번에 그 지금 다시 나오고 있는데 네. 손톱 발톱의 주인공이 우리 제작진 그 PD의 손발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조연출. 예. 예, 조연출. 예, 누구신가요? 네. 예, 예. 굉장히 일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근데 평소에 손발이 어느 정도로 차요? 네, 일단 저는 손이 빨갛다 못해 이제 좀 너무 추우면 약간 보라색 빛으로 막 오. 변하고 그리고 이제 누구나 스쳤거나 아니면 특히 뭐 여자친구 손을 잡는다거나 하면 너무 약간 소스라치게 놀래니까 아. 좀 이것도 마음의 상처도 받고 아, 이제 또 겨울에 이제 야외 촬영 나가고 하면 또 손이 너무 차갑다 보니까 아. 진짜 막 속된 말로 거의 손을 자르고 싶을 정도로 아. 아플 때가 있어요. 그렇군요. 주무실 때 손발 저림 현상 같은 건 없어요? 뭐 저리거나 그러진 않고 그래도 손이 너무 차갑다 보니까 이제 좀 안 좋죠. 아니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 치료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할 때도 불편함이 네. 있다는데. 제가 좀 오지랖이 넓을 수도 있겠는데 아까 조금 일찍 와서 네. 그 평상시에도 수족냉증 환자를 제가 많이 보기 때문에 네. 일단 한번 진단을 사전에 해봤습니다. 네. 예. 해봤는데 일단 기질적으로 질환이 있어서 손저림 내지는 손시림 이런 것들이 수족냉증이 심한가라는 것들을 봤는데 일단 그런 문제는 없으시고요. 네. 갑상선의 문제라든가 자율신경 문제, 특히 자율신경이 조금 그 실조에서 저하되신 그런 경우에도 올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좀 있으시고 그리고 흡연을 좀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없이 한번 진단을 해보시되 일단 병원에 가서 진단하시고 기질적인 게 없으면 한방 치료를 포함해서 네. 기능적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옆에 그 지금 판넬이 있는데 손발톱 이렇게 생기면 수족냉증 하셨는데 이번에 뭐 차분히 앉아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아주 그 지금 정상적인 발톱의 모양을 이쁘게 그려놓으신 거고요. 네. 네. 색깔도 이렇게 지금 선홍색, 분홍색을 띠는 정상적인 발톱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수족냉증이 오시기 시작되면은 사실상 초기에는 보시게 되면은 이 발톱을 제가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그래도 이 보시다가 선홍색 하얘지나요? 보시다 하얗게 좀 창백해지죠. 네. 발톱 있는 이런 데가 지금 창백해지는구나. 변화가 지금 오시게 되는데 네. 이게 지금 방치하거나 제대로 적절히 치료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우리 심해지겠죠. 지금 심해지죠. 네. 어혈이 생기거나 이렇게 되는데 네. 생각해 보시면은 내가 잘못해서 손을 딱 찧었다. 네. 그리고 조금 있으면은 그 손가락이 무슨 색이 되시나요? 보라색이요. 보라색 까맣게 변하잖아요. 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조금 그 부분들이 악화가 되실 때 아. 점점 이렇게 검은색 쪽으로 청색을 띠면서 변동되실 수가 있어요. 아니 우리 잠깐 얘기 나눴던 우리 PD도 네. 아주 추운 데 가면은 손이 검붉은색으로 변하기도 한다고, 그러니까 시퍼레지기도 한다고 하는 거 네. 보면 진짜 이렇게 좀 그렇게 더 되는 안 거고. 좋아지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손톱은 한의학적으로 네. 이게 간장하고 관계가 있다 이렇게 네. 합니다. 그래서 몸이 피로하시게 되면 손톱 모양이 변해요. 오. 손톱을 이렇게 자르거나 하실 때도 막 멀리 날아간다 뭐 이런 얘기들 많잖아요. 네. 근데 일단은 표면 자체가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변하시게 되면은 아 내가 좀 피로하구나. 좀 아. 간에 한의학적으로는 부담을 받는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간장이 역시 혈액순환을 잘 시키는 데 있어서 심장과 함께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 이 부분은 혈액순환이 말초 쪽에 오는데 문제가 많이 있구나. 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네, 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손만 차갑고 또 어떤 사람은 발만 맞아요, 그냥 맞아요. 그냥 얼음에서 갓 건져낸 것 같아. 맞아요.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맞아요, 그 맞아요. 정도인데 근데 이 손톱이 어떤 상태가 되어야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구나. 네. 내가 이 수족냉증이구나. 네. 이런 걸 알 수 있는지 그게 또 궁금하거든요. 네. 그 전반적인 건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아까 손은 네. 저는 움직임이 많은 그런 지금 그 관절이다 말씀을 드렸고 네. 거기에 반해서
발은 상대적으로 좀 움직임은 덜하지만 그렇죠. 체중 부하가 가해지는 곳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영유하는데 많이 쓰이는 곳이기 때문에 손톱, 발톱은 많이 쓰이는 부위는 혈액순환이 좀 처지게 되면 문제가 생기시게 되면 손톱이고 발톱이고 할 거 없이 모양도 변하고 색깔도 창백해지고 이런 변동이 오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로 인해 손발이 차시다 그러면 그 또 증상을 맞춰봐서 남들보다 유난히 그렇다 하시면은 잘 그 순서에 의거해서 치료를 적절히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네.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근데 뭐 그냥 멀쩡한 게 있는데 왜 갑자기 혈액순환이 안 돼가지고 손발이 차갑고 나이 먹어서 그런 거 아니요?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러는 저도 거야? 그게 예. 궁금한 게 그러니까요. 예. 뭐 내 몸에 어떤 뭐 질환이 생겨서 이렇게 네.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건가요? 이거는 왜 그런 왜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뭐 그럴 질환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수족냉증은 어떤 질환의 초기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이제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면 먼저 레이노병이라는 병이 있는데 이 병이 수족냉증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 레이노병은 추위에 노출되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 등에 의해서 혈관이 과도하게 수축되면서 화면에 보시다시피 손발이 창백하게 변하는 와. 질환인데요. 이 레이노병을 계속 방치하게 되면 신체 말단의 피부 괴사나 궤양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또 당연히 스트레스도 수족냉증의 원인이 되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빈혈로 인해서 수족냉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그런데 수족냉증이 생기는 가장 흔한 질환은 따로 있습니다. 네? 아니 나는 진짜 손발이 찬 게 뭐 이건 봐요 끝까지 별 아니 손발 자국가 뜻하고 이런 거 그냥 지우고 흔들고 뭐 이러면 되는 거지. 근데 예. 몸에 무슨 병이 있을 때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는 그러게 거잖아요. 말이에요. 지금. 예. 예. 어머머머. 그러니까 그게 수족냉증으로 인해서 생기는 가장 좀 흔한 질병이 어떤 건지 궁금한데. 가장 흔한 질환 첫 번째는요. 하지정맥류예요. 어. 자, 사진을 한번 볼게요. 네. 사진을 보시면 가장 대표적으로 이렇게 증상이 심하면 저렇게 혈관이 피부 밖으로 돌출이 됩니다. 예. 그래서 하지정맥류가 생기는 이 정맥은 다리에 있는 표제정맥인데요. 네. 이 표제정맥에 혈류가 통하지 않고 정체되면서 혈관이 피부 밖으로 돌출되는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하지정맥류는 신부정맥, 혈전증, 그리고 폐색전증, 말초동맥 질환, 하지궤양 등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질환인데 그 증상 중에 하나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수족냉증이에요. 야, 그렇군요. 네. 아니 실제로 하지정맥류로 병원 가시는 분들이 네. 한 해에 한 30만 명 정도 아이고. 된대요. 가시는 분들이 그 정도니까 네. 굉장히 많은 수인데 그래서 내가 손발이 찬 것이 과연 이유가 그 원인이 하지정맥류인지 아닌지를 네.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 차트를 준비했습니다. 네. 여러분도 댁에서 한번 몇 가지 되는지 꼽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가 진단법인 거죠. 새벽에 자다가 쥐가 종종 난다. 다리가 무겁고 쉽게 피로하다. 저녁이 되면 다리가 잘 붓는다. 다리가 저리거나 찌릿찌릿하다. 뒷다리, 오금, 종아리가 당기는 듯한 통증이 자주 있다. 저녁 때 다리가 애매하게 저리고 아파서 잠에서 깬다. 다리에 혈관이 비치거나 튀어나온다. 둘레, 7개인데요. 이 중 몇 가지 항목에 본인이 해당되는지 한번 저희 출연진들이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저는 자, 하나, 몇 둘, 가지 셋. 되시나요? 하나, 둘, 셋. 저는 2개인데 잘 때 자다가 종종 쥐가 좀 날 쥐나세요? 때 있고 또 다리가 좀 무겁고 해서 좀 종일 좀 피곤할 때도 가끔 있어요. 저는 다리에 혈관이 비치거나 튀어나오려고 한다. 네, 저도 여기서 이제 막아야 높은 되겠다. 구두 더 이상 안 튀어나오게 네, 막아야 막아야 돼요. 그리고 뭐 저녁이 되면 다리가 잘 붓는다 이런 어, 정도. 예. 우리 선생님은요? 젊은 사람들이랑 확실히 네. 틀리구만요. 자, 당첨 5개. 난 자다가 이 쥐가 나가지고 막 뻣뻣해가지고 막 그러시구나. 돌같이 뭉치고 막 이거 막 너무너무 아프잖아요. 네. 그렇지. 또 너무 피곤해. 그리고 이렇게 부어요. 이러고 앉아있으면은 퉁퉁 부어가지고 네. 막 아무 눌러도 막 안 들어갈 정도로 네. 부어. 땅땅하게 부어. 예. 그리고 이 뒷다리 오금, 이 종아리 여기가 막 땡겨. 네. 땡기는 것 같아. 네. 그리고 잘 때 어떻게 좀 이거 안 아파 보려고 다리를 올리고 별짓 다 맞아, 하잖아. 맞아요. 올려도 맞다가 네. 벽에도 끼워 맞다가 별짓을 다 해도 이거 곧 이 아픈 거는 어떻게 해결해 볼 수가 없어. 근데 왜 맨날 나올 때마다 이렇게 많어? 아 진짜. 말씀하실 때마다 자주 저 오셔야 될 옆에서 것 같아. 너무 좀 사실 걱정이 많이 돼요. 예. 근데 이 7개 중에 몇 가지가 해당이 되면 하지 정맥류 의심할 수 있는 건가요? 이 7개 중에 3개 이상이면 하지정맥류를 의심해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항목
중에서 검사를 해보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3개 이상이 해당되시는 분들이라면 꼭 병원에 방문하셔서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아요. 이거 어디 네. 병원 가야 되는 거야 이건 또? 이건 어디 병원 가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하지정맥류는 어느 선생님한테 병원을 가면 가야 돼요? 보통 혈관외과를 가시면 됩니다. 혈관외과로 혈관외과. 가보시면 아, 되겠습니다. 네, 네. 자,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김지은 선생님이 뽑은 수족냉증의 원인 중 가장 흔한 2번째 질환은 뭘까요? 네, 이제 앞서서 수족냉증을 유발하는 질환 중에 말초혈관 질환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질환 중에서도 말초신경병증을 앓는 경우에는 자신이 손발이 차가운 수족냉증이라고 말을 하시는데 다른 사람이 손발을 만져봤을 때는 의외로 따뜻한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런 거죠? 이제 말초신경병증은 단독으로 발생하지 않고 당뇨와 같은 내과적 질환들이 함께 따라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자, 이제 지금 사진 보고 계시죠? 예. 말초신경병증은 보시다시피 발과 같은 신경 말단 부위에 있는 신경에 문제가 생겼을 때 통증이 발생하게 돼요. 증상은 주로 손발이 시리고 저리고 무딘 증상까지 다 나타나게 됩니다. 네. 손도 손끝에서부터 시작해서 손목까지 시리고 저리고 무딘 증상이 다 나타나게 돼요. 근데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상 환자의 손과 발을 만져보면 따뜻한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뇌에서 감각을 인지하는 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실제로는 손과 발이 따뜻한데도 뇌가 내 손발이 지금 너무 차가워하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오, 잘못됐네. 그래서 이런 말초신경병증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를 하게 되면 점점점 신경 손상이 지속돼서 발 감각이 무뎌지고 발이 썩어 들어가서 최악의 경우에는 발을 절단하기까지 그렇게 그런 경우도 진짜 있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는구나. 실제 내 손발이 따뜻한데 나는 또 이게 차다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느낄 수가 있는 네. 거군요. 야, 신기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말초신경병증인지 아닌지 이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준비했거든요. 먼저 화면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발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 빨간 점이 10군데 지금 찍혀 있죠. 김지은 선생님 설명 좀 보면서 부탁드릴까요? 자, 이것은 모노필라멘트라고 하는 검사예요. 네. 여기 이제 치간 칫솔 하나 준비하시면 집에서도 간단히 검사해 보실 수 있어요. 네. 이제 원래 병원에서는 필라멘트라는 길고 가느다란 도구를 활용해서 검사를 진행하는데요. 오늘은 이 치간 칫솔로 말초신경병증을 자가 진단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화면에 나온 그림을 보시면 발에 총 10군데의 부위가 있죠. 치간 칫솔 끝으로 표시된 부위를 천천히 찔러보시면 됩니다. 이때 약하게 찌르시면 안 되고 칫솔 끝부분이 C자 형태로 구부러질 정도로 강하게 찔러주셔야 돼요. 이렇게 10군데를 찔러봤을 때 몇 군데의 감각이 없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내가 나 혼자서 뭐 찔러볼 수도 없고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좀 찔러줘야 되겠네요. 문영미 선생님은 김지은 선생님 직접 좀 테스트를 해봐 주시죠. 일단 배가 안 구부러져서 못 찔러. 진짜 발만 올려줘 보세요, 선생님. 예, 됐네요. 자, 이제 여러분 발을 이렇게 보시면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엄지발가락 먼저 한번 찍어보고 3번째, 5번째. 네, 그리고 여기 발 윗부분에도 검사를 해보고 자, 네. 여기 아래쪽 그다음에 발꿈치까지 이렇게 하면 9군데죠. 네. 여기에다가 마지막으로 발등에도 한 군데 아. 이렇게 검사를 해보시면 돼요. 아. 자, 찌를 때도 천천히 찔러볼게요. 자, 지금부터 제가 10번을 찌를 건데 네. 총 몇 군데에서 감각이 느껴지는지 한번 헤아려 보실게요. 선생님 진짜로 찌르는 건 아니고 보시면 안 됩니다. 꽉 누르시는 거죠? 네네네네. 보시면 안 돼요. 딴 데를 보시고요. 어디? 느낌이 있으시네 다. 쏘죠. 네. 자, 지금 몇 군데에서 감각이 느껴지셨어요? 잊어버렸어. 거의 네다섯 군데. 거의 다 느끼신 것 네다섯 같아요. 아니야. 아 그래요? 전혀 느끼지 못한 거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자, 9군데 다 어머. 누르신 거예요? 10군데를 다 눌렀는데 10군데. 한 5번 정도 이제 움찔움찔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은 네. 느낌 없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문영민 선생님은 5군데 정도만 감각이 있고 뭐 나머지는 말초신경병증을 의심해 볼 만큼 감각이 없으신 상태죠. 그러면은 예. 이거 어떻게 그럼 괜찮지 않은 건가? 지금 이제 우리가 찔러봤을 때 10군데 중에 4곳 이상, 네. 아. 4곳 이상에서 감각을 느끼지 못한다면 말초신경병증을 의심해 볼 수 있어요. 아. 지금 5군데 정도 되시잖아요. 네. 말초신경병증을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으니까 꼭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 보셔야 합니다. 네. 김윤